등문공 하 9번째. 어쩔 수 없어서 나선다. 맹자책은 주로 대화체로 구성되었으며 상대의 주장을 보기 좋게 반박해 들어가는 맹자의 말솜씨는 보통이 아닙니다. 막힘없이 자기의 주장을 펼쳐가는 달변가의 모습이 주변에서 보는 맹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변론을 좋아한다, 즉 호변이라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맹자 역시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왜 그렇게 논변을 좋아했을까요? 공도자가 대놓고 물어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이 변론을 좋아한다고 일컬으니 왜 그런 말이 있는지 감히 여쭙겠습니다. 네, 어찌 변론을 좋아하겠는가? 어쩔 수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다.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온 지 오래되었기에 잘 다스려진 때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다. 맹자는 일치일난, 즉 한 번은 다스려지고 한 번은 혼란스러운 역사의 진행을 이치에서 볼 때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의 입을 통해 중국의 고대사가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몇백 년의 역사가 혼란과 평화의 사이클로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큰 혼란은 요 임금 때 홍수로 인해 근심했던 일이다. 요가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물길이 가로막혀 거꾸로 흘러 온 나라를 범람시키자 뱀과 용이 그곳에 살고 백성은 살 곳조차 없었다. 낮은 곳의 사람은 나무 위에 새 둥지처럼 집을 지어 살고 높은 데 사는 사람은 짐승처럼 굴을 파고 살았다. 서경의 순임금이 말하기를 큰 물이 나를 경계하였다고 하니 여기서 큰 물이란 바로 홍수를 이른다. 이것은 천지의 기운이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처리가 잘못된 것이니 천하가 어지러운 때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요임금은 순을 등용하고 순은 다시 우를 시켜 홍수를 다스리게 하였다. 우의 치수 방법은 땅을 파서 물길이 바다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었다. 뱀과 용을 몰아서 습지로 쫓아내자 물이 골짜기 사이의 땅으로 흘렀으니 지금의 장강, 회수, 황하, 한수가 모두 그곳이다. 물길에 따라 험하고 막힌 곳이 이미 없어져 뱀과 용을 몰아냈고 사람을 해치는 짐승들이 없어진 다음에야 사람들이 평지를 얻어 거처하게 되었으니 이는 잘 다스려졌던 경우이다. 그렇지만 항상 잘 다스려질 수 없었기에 요순이 돌아가시자 성인의 도가 쇠약해졌다. 폭군이 대대로 나와 백성들의 집을 헐어 연못으로 만드니 백성들이 편안히 살 곳이 없었으며 멀쩡한 농지를 묵혀 짐승들이 뛰어노는 동산을 만드니 백성들이 옷과 음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백성을 해롭게 하는 간사한 말과 포악한 행동이 다시 생겨나 동산과 연못과 습지를 더욱 많이 만들어 금수가 몰려들게 만들었으니 특히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의 때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졌다. 그러나 어지러운 대로 끝날 세상은 아니었다. 주공께서 무왕을 도와 주왕을 죽이고 주왕을 도와서 포악함을 일삼던 엄나라를 정벌한 지 3년 만에 그 군주를 토벌하였으며 주왕이 총애하던 신하 비렴을 바닷가로 내몰아 죽였고 기타 포악한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50여 개였다. 아울러 호랑이와 표범, 콧불소와 코끼리를 몰아서 멀리 내쫓으니 천하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을 서경에서는 크게 박도다 문왕의 창업하신 지략이여 잘도 계승하셨도다 무왕의 공이여 우리 뒷사람을 도와 인도하시되 모두 바르게 잡아주시니 조금이라도 흠잡을 데 없도다 라고 찬탄하며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춘추시대에 이르자 세태는 시들고
성인의 돈은 희미해졌다. 백성을 해치는 간사한 말과 포악한 행동이 또다시 일어나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는 자도 있었고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도 있었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인류의 역사를 한 번 다스려지면 또 한 번은 혼란스럽다는 일치일난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자는 홍수 피해를 극복했던 요순의 노력, 폭군을 정벌했던 문왕과 무왕의 치적을 차례로 소개하면서 혼란과 안정, 전쟁과 평화가 교차되는 역사적 상황을 담담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공자의 역사적 지위를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합니다. 공자께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태를 깊이 근심하여 춘추를 지으셨다. 공자께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태를 깊이 근심하여 춘추를 지으셨다. 춘추는 천자의 일을 받들어 행하신 것으로 왕도 정치에 따른 원칙과 예법을 세우며 덕을 밝히고 죄를 토벌하는 대강을 쓴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나를 알아줄 이도 아마 춘추 때문일 것이며 나를 탓하는 자도 춘추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하셨다. 공자의 춘추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나를 알아줄 사람도 춘추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지하자도 기유 춘추호인저라는 말은 춘추에 쓰인 공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왕도를 밝히는 토대이며 이를 통해 인륜의 기강이 크게 밝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를 탓할 자도 춘추이지 않을까라는 말은 비록 공자가 당대의 천자와 같은 지위나 권위를 얻지 못했더라도 춘추에 쓰인 공자의 말에 따라 난신적자들이 감히 제멋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준을 마련한 공자를 원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가 지은 춘추는 망고의 충신과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는 기준이 되었으니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자의 정신과 시대적 소명이 춘추 하나에 올곧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흥망성쇠를 간파하고 있었던 맹자 자신은 무엇을 소명의식으로 삼았을까요?